안녕. 오늘은 국제연애랑 장기연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쌤이랑 3년 반 정도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연애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제연애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장기연애.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쌤이랑은 이렇게 오래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3년 반 동안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었을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를 적어와봤어요. 첫 번째, 쌤이랑 있을 때 제일 편해요. 다른 사람이랑 놀면 그 사람이 타인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게 있거든요. 좀 충전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내내 평일에는 항상 학교를 나가니까 주말이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틀 중에 하나가 약속이 잡히면 다른 날은 무조건 그냥 집에서 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인데, 쌤이랑 같이 놀면 365일 같이 있어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편해요. 거의 내가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쌤인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고, 쌤도 좀 비슷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만약에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그 뜻은 완전 따로 있고 싶다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되는데 그냥 각자 다른 걸 하는 것도 개인 시간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쌤이랑 저랑은 계속 365일 붙어 있어도 편하다. 기빨리지 않는다. 그게 사실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뭐 생리 현상 이런 것도 당연히 다퉜고요. 쌤 앞에서 제가 못할 게 없어요. 쌤이 일단 뭘 한다고 더러워, 왜 그래? 라든지 그냥 약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식의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해도 다 귀엽게 봐주는, 뭘 해도 다 이해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확실히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쌤이랑 같이 있을 때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쌤이랑 같이 자면 진짜 잘 자거든요. 빨리 잠들고. 근데 혼자 자면 좀 오래 걸려요, 잠드는 게. 그래서 그 정도로 쌤이 편하다. 두 번째는 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게 뭘 해도 쌤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재미있고요. 웃음 코드도 잘 맞고, 그리고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뭐 클라이밍 간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뭐 애니메이션 본다던가, 아니면 요리해서 먹고, 뭐 이런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쌤이랑 같이 카페 가는 게 제일 재밌고, 쌤이랑 같이 쇼핑하는 것도 재밌고, 쌤이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재밌고, 그냥 쌤이랑 하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재밌다. 쌤이 남자친구이기도 하지만 제 제일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느낌이라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랑 노는 게 막 의무처럼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굳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이거 신뢰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일단 관계가 오래 가려면 믿어야 돼요. 서로를 믿지 않으면 감정 소모가 너무 많아요. 너무 피곤하고 불안하고 소진되거든요, 빨리. 안정적으로 이게 쭉 연애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정감, 두터운 신뢰에서 비로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신뢰가 두텁냐, 얼마나 서로를 믿냐를 생각을 했을 때 서로 비밀이 없어요. 진짜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각자의 약간 좀 음침한 면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남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들도 다 알아요. 불안할 게 없어요. 쌤이 바람을 핀다?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갖는다? 상상할 수 없어. 그냥 만약에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럼 게임하는 같다, 아니면 자는 같다, 이게 되고, 그냥 제 할 거 할 수 있게 되고, 확실히 얘가 허튼 짓 할 게 아니란 사람인 걸 아니까 뭘 해도 그냥 믿고 보내줄 수 있죠. 또 신뢰 중에 하나가요, 얘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얘가 나를 뭐 행동 하나, 무슨 뭐 하나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그 신뢰도 있어요. 진짜 서로 할 말 다 못할 말 다 하는 편이에요. 정말 서로한테는 진짜 다 오픈해서 막 오만 걸 다 수다를 떨기 때문에, 뭐 남한테는 좀 이 말 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말도 쌤이랑 하는 편이고. 그동안 저희가 서로 봐온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믿는 거죠. 제가 저일 수 있다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쌤이랑 있으면 척할 필요도 없고 페르소나 필요 없고, 왜냐면 제가 성격이 약간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편이거든요. 페르소나가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런데 쌤이랑 있으면 그냥 진짜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신뢰는 사실 있잖아요. 뭐 클럽을 못 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사친 못 만나게 한다. 여사친이 있으면 이상한 짓 할 사람, 클럽 가면 이상한 짓 할 사람을 못 가게 하면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사친이 있든 없든 아니면 클럽을 가든 말든 가도 여사친이 있어도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그냥 나만 보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뭐 여사친이 있다 그래서 같이 놀고 싶어 한다 그럼 보내세요. 보냈는데 이상한 짓을 했어? 헤어져. 너무 간단하죠. 쌤이 여사친이랑 둘이 만나는 것도 오케이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클럽을 가고 싶었나? 클럽 가. 저도 영국에 교환학생 갔을 때 애들이랑 다 같이 클럽 갔거든요. 쌤도 그래서 완전 흔쾌하게 그래 너 그것도 영국 대학교 문화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해봐야지. 난 너무 기쁘다면서 오히려. 근데 서로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가도 이상한 짓 안 할 걸 알아요. 둘 다. 그래서 그런 연애가 건강한 연애지 막 묶어두면서 사귈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 쌤이 워낙 착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버스 탈 때도 항상 다른 사람들 먼저 다 타게 하고 자기가 마지막에 타거든요. 역시 영국인답게 매너가 일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쌤한테서 그걸 배워요. 쌤이랑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더 여유롭고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큰 인생 가치관이 비슷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상호 보완해주는 점들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쌤이랑 저랑 성격이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아요. 근데 이게 비슷하면 좋은 것들이 비슷하고 다르면 좋은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은 상호 보완이 되고 비슷한 부분은 또 같이 잘 가는 이런 느낌이라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거는 그냥 제가 좀 에너제틱하고 좀 추진력이 있고 주도적이고 그런 편이라서 이끌어가는 스타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진행시켜 요런 스타일이고 쌤은 되게 신중해요. 되게 신중하고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각자 장단점이 있거든요. 완벽하게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좀 추진력이 있는 대신에 좀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가끔 디테일을 좀 놓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추진력이 있잖아요. 어쨌든 저가 있으면 뭔가 일이 진행은 돼요. 근데 쌤은 장점은 이제 실수가 거의 없어요. 뭐 잘 잃어버리지도 않고 정말 잘 챙겨요. 꼼꼼하게 신중하게. 하지만 단점은 그래서 결정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려요. 실제로 뭔가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쌤이 좀 그런 저를 잡아주면서 실수 안 하게 도와주고 제가 쌤을 이끌고 행동 대장이 되는 거죠. 하자, 나가자, 이거 해보자, 시도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원동력이 돼줍니다. 근데 비슷한 점은 진짜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둘 다 야망이 별로 없어요. 둘 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이만큼 돈을 벌고 이런 집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높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야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냥 작은 삶을 좋아하고요. 비싼 옷 살 돈으로, 명품 살 돈으로 여행 다니자.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에다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라서 워라밸을 되게 중요시하고 소소한 걸 좋아해요. 같이 그냥 요리해먹고 산책하고 이런 거에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라서 커플이라고 꼭 둘만 노는 게 아니라 쌤 가족들이랑 다 같이 놀고 쌤 친구들, 내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노는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쌤이랑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방이 2개인 곳을 가면 한 개는 게스트룸으로 써서 친구들 초대해서 자고 가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큼직큼직한 가치관이 비슷해요. 그래서 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잘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쌤이 기대를 잘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연인들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연인들한테 기대하는 거, 이 사람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있는 게 당연해요. 뭐 예를 들면 연락 주기는 어떤 게 좋은지 뭐 친구 같은 연애가 좋은지 뭐 다정하고 애정 표현 받는 게 좋은지 근데 이런 거를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거를 잘 전달을 해서 잘 조율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연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랑 쌤 둘 다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편이고 자기 감정이나 욕구에 되게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가 재고 따지고 막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해요.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해요. 그리고 소통을 해요. 그래서 조율을 해요. 어떻게 할지. 이게 다르면, 의견이 다르면. 그래서 저희는 뭐 시시한 밀당 이런 거 해본 적 없고요. 좋으면 좋은 거지.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하는 거지. 뭐 표현 많이 한다고 많이 하면 질려한다. 뭐 밀당이 적절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뭐 밀당을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안 하고 서로 알아주길 바란다던가 뭐 이거 말했다가 뭐 쪼잔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딱 잘 말하고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시정을 요구를 한다던가 대화로 잘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맞춰가는 게 정말 어렵지 않아요.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싸움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다 터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냥 아무래도 소통이 이제 키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각자가 원하는 바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맞춰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3년 반도 후딱 지나가요. 오래 만났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연애 초기에 그 달달함과 설렘이 무조건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지금의 연애가 너무 좋아요.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너무 가족 같냐? 그것도 아니고 둘 다 막 애교도 되게 많고 맨날 사랑한다 하고 그런 애정 표현은 정말 아끼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그렇게 둘이 너무 좋아 이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설렘이 좀 없는 편인 것 뿐이지. 근데 그게 다른 편안함, 다른 설렘인 거죠. 운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났구나. 좋습니다. 저희는 연락 문제도 잘 맞아요. 저희 연락 진짜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매일매일 정말 자주 하는 편이고 지금 롱디를 하고 있잖아요. 영상통화 이런 거를 맨날 해요. 맨날 하고 하면 한 시간 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애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 장단이 있잖아요. 단점은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내가 의도치 않게, 쌤이 의도치 않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는데 말이 잘못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서로 모국어로 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진지한 얘기를 할 때나 싸울 때나 한쪽이 보통 저쪽이지만 제2 외국어로 열심히 잘 표현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언어의 장벽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문화 차이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게 특히나 좀 다른 문화잖아요. 이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만나는 거면 물론 그래도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서양권인데 저희는 동양권, 서양권에다가 한국이랑 영국, 유럽 쪽이다 보니까 정말 다른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근데 단점일 때는 정말 서로를 약간 문화 충격,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하나 들자면 쌤은 저를 만나는 초기에 제가 진지하지 않은 그런 연애를 하고 있는 걸까봐 되게 두려웠대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연애를 한다고 해서 바로 가족한테 소개시켜주고 바로 친구들 소개시켜주고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영국은 바로 가족한테 데리고 와서 소개해주고 바로 친구들 다 만나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약간 그냥 인종이? 그냥 약간 진지한 관계가 아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가족이랑 친구로 소개를 안 시켜주니까 쌤 입장에서는 되게 똥줄이 탔던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이게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문화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영국 문화에 맞춰서 좀 제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가족들도 자주 만나고 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을 해볼 수 없는 문제. 진짜 문화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자 문제. 이게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둘이 같은 나라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한쪽이 꼭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자 너무 비싸고 받기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 비자 문제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맨날 그 조광가인 그 노래 알죠?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노래가 딱이에요. 그래서 더불어서 돈이 진짜 많이 깨져요. 뭐 예를 들면 쌤이 애초에 한국에 와서 살게 됐을 때 비행기 값이 있었겠죠? 비자 값이 있었겠죠? 그리고 같이 살다가 제가 이제 1년 동안 영국을 가게 됐을 때 영국 가는 돈도 어마어마했겠죠? 기숙사비랑 생활비랑 뭐 비행기 값이랑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결혼을 해서 우리가 영국에 살게 된다. 그럼 좀 또 배우자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배우자 비자 정말 비싸거든요. 진짜 몇백, 거의 1000개 될걸요? 그래서 그거 참 단점이긴 하고 장점은 세상이 넓어집니다. 제가 보는 세상이 넓어. 다른 나라 문화권, 다른 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눈이 트여요. 아, 세상은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우리 사회가 나한테 주입해 놓은 생각일 뿐이었구나. 안 그런 데도 많구나. 그리고 영어 실력. 아무래도 이건 제가 영국인 남자친구를 만나서인 것 같기도 한데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토익을 졸업 요건 때문에 한번 쳤는데 전 토익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쳤거든요. 그냥 쳐야 된다고 해서 신청만 해놓고 당일에 준비물만 대충 챙겨서 무슨 시험인지도 모르고 근데도 975점이 나왔습니다. 영어 말하기가 되면 그런 토익 같은 시험도 같이 따라오고 근데 어쩔 수 없죠. 맨날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을 3년 동안 했는데 그리고 쌤이랑 어쨌든 진지한 얘기도 하고 쌤 가족들이랑도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귀도 트이고 말도 트여요. 그래서 영어가 정말 많이 늡니다. 그리고 이해와 협상의 전문가가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국인끼리 만나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사귀는 건데 하물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이랑 그러면 얼마나 그게 크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나라는 이렇구나, 이 문화권이 이렇구나 하는 이해,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될까?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까? 이거에 완전 도가트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해하는 거, 상대방 이해하는 거, 그 이해한 상대방과 조율하는 거, 협상하는 거 어디에든 정말 유용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롱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못 보고 그러다가 다시 보고 이러면 그 연애 초기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낮고 좋았었나? 이렇게 잘생겼었나? 이러면서 그 연애 초기의 감정을 확 느낄 수 있습니다. 국제 연애가 잘 맞을 스타일이 있어. 안 맞을 스타일이 있고 잘 맞을 스타일이 있는데 저처럼 국제 연애가 잘 맞는 스타일은 애초에 한국 정서가 잘 안 맞는 사람. 약간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좀 안 맞다던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라던가 수직적인 문화, 위계 질서가 중요한 그런 문화, 아니면 나이가 되게 중요한 문화, 아니면 뭐 성별 고정관념이 좀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성역할이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 그러면 국제연애 정말 추천합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야 돼? 왜 타인이 나한테 틀에 짜여진 삶들을 내가 살아야 돼? 왜 남들이 한다고 내가 해야 돼? 이런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국제연애 추천합니다. 장기연애도 정말 추천하는 편인데 그거를 잘 하려면, 장기연애로 잘 이어지려면 본인 성찰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결핍이 있나? 어떤 욕구가 있나? 어떤 걸 내가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기대를 하나? 그리고 그거를 성숙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가? 그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성숙할 때가 있어요. 저도 서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쌤 만나면서 이 3년 동안 많이 성숙해졌어요. 같이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이 컸고, 그래서 그런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을 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번외로 요새 애견남, 테토녀, 뭐 애견녀, 테토남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난 뭘까? 쌤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테토녀인 것 같아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되게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좀 있는 편이고 좀 주도적인 편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연애에 관련해서도 저는 좋아하면 표현해야 되고 직진해야 되고 바로 연락하고 바로 표현하는 편이기 때문에 테토남 특징, 자기 주도적이고 목표 지향적, 리더십, 추진력, 결단력이 강함, 경쟁심과 승부욕이 높음, 감정보다 논리와 결과를 중시, 직설적이고 솔직한 감정 표현. 전부 다 쌤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되게 돌려 애둘러 말하는 스타일이고, 자기 주도적인, 쌤도 주도적인 편이긴 한데 저에 비하면 그래도 잘 받쳐주고 잘 따라와주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좀 주도적이고, 승부욕이랑 그 경쟁심은 쌤이 스포츠, 운동할 때랑 게임할 때 빼고는 없습니다. 감정보다 논리와 결과를 아니에요. 감정을 중시해요. 과정을 중시합니다.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공통점이긴 한데 논리, 결과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로봇 대 로봇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보다는 감정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암만 맞는 말을 해도 이미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해 있어, 삔또가 상해 있어. 그럼 안 들려요. 안 통해요, 그 논리가. 일단 사람이 논리로 대화가 되려면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 감정이 먼저 배려가 돼야 된다. 라고 둘 다 생각하기 때문에 쌤은 애견남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을 보면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남. 쌤 공감 능력 짱입니다. 배려심과 섬세함, 다정함이 강함. 킹입니다.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자연스러움. 맞습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애정 표현 정말 많이 해줘요. 그런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조화와 협력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갈등 정말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그냥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갈등을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표현. 진짜 쌤입니다. 워라밸과 휴식을 중시. 맞습니다. 완전 쌤입니다. 그래서 애견남 맞아요, 쌤은. 그러면 나는 뭘까? 애견녀가 뭐 부드러운 인상, 말투가 조근조근 여리여리하고 뭐 갈등 싫어하고 뭐 기복 있고 티 안 내려고 하지만 들키고 눈치 빠르고 공감 위로 잘하고. 근데 저는 공감 위로 되게 잘하고 눈치 진짜 빠른 편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애견녀라기보다는 사람을 좋아하는 테토녀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큰 테토녀인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열정 아니면 뭐 욕심 이런 게 저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
심리학과. 전 중학교 때부터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을 공부해야지. 내가 사람을 잘 이해해서 최대한 좋은 영향을 주고 살아야지. 이게 제 목표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보이기에 애견녀라고 보이기 쉬운데 성향은 완전 테토니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는 테토니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테토니아 특징이 자기 주장 확실하고 논리적인 말도. 근데 저는 사실 감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논리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근데 그 논리가 사회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내 논리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 거죠. 내가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을 할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위로 잘 해줘 공감 잘 해준다고 무조건 뭐 F고 공감이 더 중요하고 감정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판단을 언제 그게 필요한지 언제 그게 필요하지 않은지 얘가 지금 뭘 필요하고 있는지 얘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자기가 결정을 해놨어. 근데 지금 그냥 힘들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공감. 얘가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헷갈려하고 있구나. 진짜 도움이 필요하구나.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해결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걸 판단할 줄 아는 것도 전 판단력,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테토니아가 맞는 것 같고 직설적이고 맞습니다. 이건 많이 죽이긴 했어요. 제가 사회성을 많이 쌤한테도 많이 배우고 하면서 많이 죽이긴 했는데 한창 제가 원물 그 자체, 원석 그 자체였던 10대 때, 중고등학생 때는 많이 직설적인 편이긴 했어서 솔직하지? 네, 솔직합니다. 그리고 리더기지? 저는 제가 주도하는 게 편하고 제가 책임지는 게 편하고 그래서 테토니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그런 게 테토녀들이 테토남을 좋아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테토남이랑 정말 안 맞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주장이 있는 편이고 제가 독립적인 편이라 상대가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살짝 안 맞아요. 제 의견을 좀 잘 따라오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좀 조용하고 그런 사람, 말랑말랑한 사람이 좋아요. 저는 허세, 자존심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허세 부리는 사람, 자존심 부리는 사람. 뭐 남자가 이래야지 안 맞아요. 뱃사공이 2명인 느낌? 사사건건 잘 부딪힐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테토남이랑 연애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인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테토남인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애견남이 좋아요. 왜냐면 귀엽잖아. 귀엽고 말랑말랑하고 물론 이건 건강한 애견남 한정입니다. 남성성에 집착하지 않는 게 진정한 남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왕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렇게 쌤처럼 그냥 부드럽고 섬세하고 다정하고 저한테 애정 표현 너무 잘해주고 너무 말랑말랑하고 순하고 막 말 잘 듣고 너무 착하고 말랑말랑하고 저는 이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여자분들 정말 팁을 드리자면 외모는 상관없어요. 겉모습은 막 우락부락 근육질 많고 막 남자 막 이래도 돼요. 근데 성격은 무조건 순하고 다정하고 이런 두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장기적으로 만날 거면 특히 결혼할 거면 특히 뭐 평생 같이 살 거면 다정한 사람 미만적 어땠나요? 좀 도움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쌤이 8월 중순쯤에 올 것 같아요. 그때쯤에 서울에 올 것 같아서 같이 서울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것도 영상에 담아볼게요. 쌤이랑 서울살이 어떤지.